CIA 국장과의 만남. 1993년 나는 그림자 정부가 어떻게 비밀 세계와 정부의 기업들만 아니라 민간 매체들과 민간 UFO 커뮤니티에까지 파고들었는지에 대해 아주 빠르게 배워가고 있었다. 록펠러와 만나고 라이트 패터슨에서 브리핑을 한 뒤 나는 올시 CIA 국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과 다시 접촉했다. 그는 우리가 많은 경로를 통해 이 정보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여러 고위 관료들에게도 전달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과학고문 록펠러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는 빌 클린턴의 친구를 통해 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동생도 백악관에 있었고 클린턴과 무척 밀접했다. 우리들은 우호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외계 비행선들이 실제하고 냉전 기간에는 정당했지만 더 이상 정당하지 않은 기밀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기회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공개는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숨도 쉬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사례들을 충분히 모아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것이다. 이 신선한 추진력으로 우리는 정보 분야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임스 울시는 1993년에 지명받았고 상원에 의해 CIA 국장으로 확정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1993년 9월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올시가 그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우리는 백악관의 고위 인사에게서 사실 대통령뿐만 아니라 CIA 국장도 이 주제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또 그들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것도 들었다. 나는 1993년 가을에 이 CIA 국장의 친구가 페덱스로 보낸 편지를 갖고 있다. 거기에는 올시 국장이 UFO 문제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속고만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구나 그들도 자신들이 속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CIA 국장이 내가 워싱턴 DC와 와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내가 이 문제에 대해 CIA 국장에게 브리핑하는 최초의 인물이 될 거라는 말도 했다. 글쎄, 나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의사일 뿐이지 않는가. 게다가 내가 워싱턴 DC에 가서 비밀스러운 일로 CIA 국장을 만나야 한다고? 좋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맨 처음 이것이 국장의 기만 책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국장이 나를 떠보려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해 CIA 국장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저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려 한다고 말이다. 결국 내 생각은 틀렸고 올시와 대통령은 정말 배제되어 있었다. 1993년 12월 13일 나는 올시를 만나러 워싱턴 DC에 갔다. 명목상의 구실은 그의 친구 집에서의 저녁 식사였다. 세 부부가 함께 만났는데 우리 부부, CIA 국장 부부, 그리고 그의 친구 부부 이렇게 6이었다. 기쁘게도 CIA 국장의 아내는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운영 책임자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일석이조나 다름없었다. 알고 보니 그 집의 안주인은 그날 당일까지 저녁 식사에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상상이 되는가? 여보, 저녁에 누가 오는지 맞춰봐요. 바로 CIA 국장과 UFO 전문가인 닥터 그리어가 올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 일일까? 늦은 오후 에밀리와 함께 국장의 친구 집에 도착했던 일이 생각난다. 나는 온갖 자료들로 꽉 찬 서류 가방을 들고 갔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지만 이 만남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알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CIA 국장에게는 아주 중요한 브리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비밀에 대해 속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차로 먼저 도착했고 국장은 비밀정보부의 경호를 받으며 도착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자료들, 문서들, 사진들, 사례들과 그 밖의 것들을 가지고 설명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국장이 말했다. 그래요. 난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국장 부부는 몇 해 전 뉴햄프셔에서 실제로 UFO를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이었다. 왜 그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건가? 또 그것을 다루는 비밀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외계 존재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와 같은 고위 관료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라면 뒤돌아서 웃을 거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아니었다. 이 사람은 눈에 띌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CIA 국장으로서 자신과 대통령에게 이런 중요한 사안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이 분노하고 있었다. 너무도 분노한 나머지 어느 시점에서는 그가 정말 무너져서 흐느낄 것만 같았다. 나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그의 반응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만남의 결과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애초에는 반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브리핑은 거의 3시간가량이나 이어졌다. 그동안 우리는 그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그에게 외계 존재들이 왜 여기 있는지를 말해 주었고 왜 이것이 비밀에 쌓여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나는 이것이 내가 떠맡기에는 너무 끔찍한 책임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대한 상황이었다. 나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상대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가 발가벗겨진 황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이 정보가 현 체제 안에서 사라져버렸고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마저도 거부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혀 이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림자 정부가 모든 일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현직 CIA 국장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정도 위치의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는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처절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배제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CIA 국장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위치의 권위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완벽하게 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입헌 공화국이며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체계 속에서 심각한 역기능이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이때였다. 나는 그들 프로젝트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는 CIA 국장 대통령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직 CIA 국장, 상원정보위원회의 현직 의원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고위 관료들을 만났고 그들의 표정과 몸짓과 반응을 보아온 결과 나는 그들이 큰 언론 매체들에서 묘사되는 모습과는 사실상 다르다는 것을 장담한다. 나는 이들 외계 존재들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와 있다는 관점을 올시와 공유했다. 그리고 목격되는 많은 UFO들이 미국과 그 밖의 도처에서 진행되는 비밀 프로그램이 만든 비행체들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배후에 있는 기술은 대단히 막강하여 또 잘못된 손에 들어가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이 문제가 헌법의 통제 밑에서 다뤄져야 하며 그것은 오직 대통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힘없는 배후 위치의 기관인 의회가 조사를 실행에 옮길 수는 있지만 사실 행정부의 구조 그리고 행정부의 명령 개통에 대한 감독권과 직접적인 통제권을 볼 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도력은 행정부 곧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이 모임이 끝날 무렵 우리가 뒤이어 출간한 권고사항들을 그에게 건네준 일을 기억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CIA 국장의 손에 증거들을 넘겨주면서 이 정보를 공개하여 비밀을 종식시키고 이 문제가 적정한 통제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되돌리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권고해 준 것이다. 나는 당연히 어떤 행동이 취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물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공개하죠? 실망스러웠지만 나는 다시 강조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는 먼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국장 부부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여기서 제기된 모든 주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마침내 국장의 아내 올시 박사가 물었다. 선생님은 이 우주선들이 그 먼 거리를 가로질러 어떻게 연락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순간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난다. 사실을 말하고 나에 대한 신뢰를 모두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거짓말이나 사실을 편집한 내용을 말해주고 체면이나 유지해야 할까? 그러나 아무리 터무니없이 들린다 해도 사실을 말해야 할 듯 했다. 그래서 말했다. 이 외계 문명들은 공간과 시간의 구조와 비국소성을 파악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습니다. 우리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데는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계는 우리로부터 그 1%인 1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행성계와 연락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그들이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대답을 보내오는 데만 2000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왜 그럴까요? 1광년은 전통적인 전자기파가 초당 30만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1000광년은 우리가 거기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시간으로 1000년이 걸리고 답장을 받는데 다시 1000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은하계 길이의 1%밖에 되지 않는 곳에요. 나는 말을 이었다. 빛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그것은 행성 사이의 교류를 시작할 때 쓸만한 소통 또는 여행수단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태양계 끝이나 간신히 가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와 있는 문명들이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이것을 저는 빛의 횡단점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기술과 과학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달했다면 그것은 전자기, 물질, 공간, 시간과 의식이 모두 하나로 만나는 연결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생각은 가장 좋은 여행 방법이다 라는 무디 블루스의 노래 가사와도 같다. 나는 이들 외계 문명들이 기술 기반의 의식 체계는 물론 의식 기반의 기술도 갖고 있어서 마음과 생각과 특수 물리학과 전자기학의 상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락을 취할 때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 지구 위의 A 지점에서 1000광년 떨어진 고향 행성의 B 지점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것은 그 메시지가 선형적인 시공간을 버리고 우주의 이 비국소적인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정교한 물리학 이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식의 영역까지도 망라하고 있다. 그들이 어떤 장치를 향해 생각하거나 어떤 장치와 접속되면 그 장치는 그 신호와 메시지를 다른 지점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며 단지 텔레파시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보와 심상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실시간에 비국소적으로 우주의 다른 지점에 보내진다. 이것은 두 지점이 동시에 공명하는 것과 같다. 이 신호는 한 지점에서 다른 점으로 선형적인 시공간을 건너뛰어 간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올시 박사가 말했다. 저도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들의 관심이 있다면 그들이 의식, 생각, 전자기 그리고 비국소성을 아우르는 과학에 통달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세티 프로토콜에는 비국소성과 의식 그리고 유도되는 일관된 의념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레이저나 라디오나 휴대전화로부터 나오는 전자기 신호를 포착하는 것만큼이나 뚜렷하게 그들이 일관되고 유도된 생각의 신호를 포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정확히 검증 가능하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과학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감사하게도 지금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후기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나를 도왔던 이 주제를 다루는 비밀 항공우주업체와 전자업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정확히 이런 기능을 하는 외계의 통신장치들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것들은 생각과 의식에 연결되며 반응하며 그렇게 하도록 튜닝된다. CIA 국장 부부와 보낸 시간들은 분명 다사다난하면서도 흥미진진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나는 그가 이 정보를 무척 반가워하고 또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공개하죠? 라고 묻는 순간에는 깊은 비애와 슬픔도 느꼈다. 나는 그때 우리 앞에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이젠하워가 군산복합제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일이 생각난다. 아이젠하워가 우리에게 경고했던 그것은 정말 방대한 규모의 역기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까지 완전히 성장해 버렸고 나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우리가 집 안에 있는 내내 그곳이 감시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집 밖에서 국장을 수행한 비밀정보부 사람들을 보았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장비 차량과 이어폰을 낀 무장 경호원들이 있었다. 작업 중이었다. 그 만남은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미국 대통령 위의 권력. 1993년 CIA 국장에게 브리핑하기 전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접촉하면서 우리는 우리 활동을 프로젝트 스타라이트라고 이름 붙였다. 우리가 초기에 불렀던 이름이 그것이었다. 그것에 깔린 철학은 엄밀하게 시험되고 증명된 절대적으로 유용한 최고의 증거들을 모으고 비밀 프로그램들과 사건들에 관한 군대, 기업과 정보 개통의 증인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럼 다음 정보의 공개에 앞서 대통령과 정보개통과 군사관계학자들, 학회, UN 지도자와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체계에 적어도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세상의 합법적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충분히 알려서 그들의 동참을 권하지도 않고 단순히 그들에게 거칠게 밀고 들어가서 이 모든 민감한 정보들을 폭로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리석고 순진에 빠져서 그들에게는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가 결코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요점은 우리가 그들에게 적어도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졌다는 점이고 그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양심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는 우리가 이 지도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주어야 할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외부 집단이 할 일이라면 이 일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냉전이 끝난 뒤에 주어진 잘못된 정보의 이 순환 고리를 끊어버릴 이상적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울시 국장을 만난 뒤로 버드 상원 의원의 수석조사관과 상원세출위원회의 고문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버드 상원 의원은 당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강력한 힘을 쥐고 있었다. 그 고문의 이름은 딕 다마토였다. 뉴저지주 출신의 다마토 상원 의원과 혼동하지 않기 바란다. 다마토는 극비 사항에 대한 승인권과 상원세출위원회로부터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상원세출위원회의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 방은 거대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엄청나게 큰 테이블 위에는 위원들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고문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버드 의원님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우리는 이
비밀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비 사항에 대한 승인권과 세출위원회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힘을 가진 나로서도 이 프로젝트들에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선생께 말하는 바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나는 그 눈길을 결코 잊지 못한다. 말을 이었다. 선생은 지금 모든 검은 프로젝트들의 대표팀을 상대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딕 다마토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손을 대거나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 프로젝트들에 접근하는 일은 서열이나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여러분이 그 비밀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그들이 어젠다에 동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을 장악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적이고 악의에 찬 분산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초국가적이며 그 구성원들은 냉혹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합법적인 자격도 없이 활동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기술들을 포함해서 이처럼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이 감염 무도회가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은 채 계속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세상의 위기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1994년 CIA 국장에게 브리핑한 뒤에 빌 클린턴의 한 친구가 내 집에 왔다. 그는 무척 느긋하고 사근사근한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선생이 권고하는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선생이 대통령과 CIA 국장에게 제안한 대로 대통령이 이 비밀 활동들의 힘을 행사하여 그것을 공개한다면 그는 잭 케네디처럼 끝나고 말 거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해서 크게 웃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자신도 농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렇게 일은 위기에서 위기로 흘러갔고 나는 미국과 모든 나라들은 B2 스텔스 폭격기 주위를 빙빙 돌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마음대로 대통령 임기를 끝내버리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불법적이고 악랄한 집단들의 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 위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 회랑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분명히 이러한 사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1992년에서 1998년 사이의 6년 동안이 나에게는 극도의 정신성 외상을 줄 정도의 기간이었다곤 말하고 한다. 나는 의연했고 공개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깊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비탄에 빠져 있었다. 나는 우리 일에 대한 신념을 결코 잊지 않았지만 이 임무가 지대하다는 점과 시간이 늦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증진될 수 없다는 점은 아주 분명했다. 1994년 초에 나는 뉴욕으로 돌아가 로렌스 록펠러와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유엔과 여러 조직들과 관계된 뉴욕시의 많은 사람들도 만났다. 우리는 다양한 권력층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 정보를 그들의 손에 쥐어 주었다. 어떤 면에서 나는 그들의 우주적 손잡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의 아내나 CIA 국장의 대통령의 친한 친구 또는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이해시키려 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죽음의 임종과 단계와 비슷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화를 내고 다시 충격받았다가 비탄에 잠기는 등 모든 종류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점점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들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배신이 생긴다. 우리와 함께 일하던 일부 사람들은 그림자 정부 내부 조직을 위해 신념을 버리기도 했다. MK 대령, T.E. 장군, 갑부인 네바다의 사업가, WB와 같은 사람들이 이끄는 민간 UFO 커뮤니티는 이 내부 조직과 결속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나를 속이고 록펠러의 사람들에게 나를 헐뜯어서 록펠러가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쓰고자 했던 돈을 가로채 자신의 기관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몹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 응급실 의사로 일하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내 처지는 이 독사의 소굴로 내던져진 격이 되었다. 한가한 생각이나 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에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먼 지평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지평은 시간적으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아직 요원하기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모든 것은 바로 확신과 믿음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비밀로 지키고 있는 맞물린 이해관계들이 칸칸이 분리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주로 기업, 기관, 재계와 기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시민의 정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성이 낮은 부분이며 여기에는 군대, CIA, NSA, 국립정찰국, 육군정보국, 공군정보국이 있지만 이 모두는 전적으로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한 거칠의 장식들의 뿐이다. 진짜 활동들은 준정부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불법적인 혼성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가 CIA 국장을 만난 뒤 이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일부가 만나자는 뜻을 전해왔다. CIA 국장과의 만남을 위해 미리 접촉하던 나는 누구든지 우리의 만남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그의 말에 경악했다. 올 씨는 페덱스와 나와 연결하고 있었고 공중전화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것도 암호로 말이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 일을 몰래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그 집단은 국장님께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도 무색하게 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클린턴 정부의 해군성 장관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비밀 세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군과 정보 계통에 몸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우리가 무엇에 맞서야 하는지를 알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선생은 단지 의사일 뿐이에요. 나는 이 모든 분야들에 몸담아 왔고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달래주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에게 이 비밀 집단의 감시망을 피해갈 방법은 없음을 설명했다. 그들은 전자공학이 걸어온 모든 세대를 단번에 건너뛰게 해줄 비국소적인 스칼라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NSA와 NRO의 최첨단 기술마저도 그들의 기술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그들은 의식과의 접촉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갖고 있어서 항상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원격 투시로 보고 있는 그들을 나 또한 원격 투시로 보았다. 좌우지간 나는 그의 활동에 동의했다. 그러나 1993년 12월 13일의 모임에 가기 전 애리조나의 비밀 군사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이 5월 모일에 올시 국장을 만나려 한다는 건 알고 있어. 내가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않겠지만 그쪽에서 그걸 말한다는 게 우습지 않아요? 나는 그 일을 올시 국장과의 만남에서 이야기했고 그를 겨우 진정시켜야만 했다.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나는 말했다. 머제스틱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오만해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말이다. 이것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1994년 겨울에 뉴욕에 가서 6번가의 힐튼 호텔에 있을 때 어느 리포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프리랜서 리포터입니다. 선생께서 UFO와 외계 존재들에 관한 일로 올시 제독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부정은 하지 않고 이렇게만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게 다였다. 하지만 이 일은 언론마저도 우리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정보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이 즈음인 1994년 초반 비밀 그림자 집단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집단은 CIA 내부에 조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선생께서 어서 이 일을 마무리하길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서두르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주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 비밀 집단은 적어도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공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 로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의사일 뿐입니다. 빈 깡통일 뿐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맙소사. 급기야 그는 나를 만나러 날아왔고 우리는 애쉬빌에 있는 그로브 파크인에서 만났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선생께서 우리나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그냥 소화기를 들기만 하면 됩니다. 번호는 누르지 마세요. 그냥 말하세요. 아니면 서재에 앉아서 벽에다 대고 말하세요. 그게 좋다면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나는 그들이 실수했었고 감정 장치를 열어둔 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그 일은 에밀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생겼었다. 한 번은 집 전화 소화기를 들었는데 통제실의 소리가 들렸다. 신호음 대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물었다. 누구세요? 외국 말투가 많이 섞인 목소리의 여성이 말했다. 이런 그리어 씨잖아. 닥터 그리어요, 젠장. 그리고 전화기를 끊어버렸다. 그 당시 나는 이런 일들로 몹시 화가 났었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했다.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일은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왜 그쪽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는 9월에 로렌스 록펠러가 그의 목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쯤이면 계속 반복되는 주제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집단 내부에 깊이 관여하면서 진실의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를 만난 뒤인 1994년 겨울 나는 그 내부자들로부터 피닉스로 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들과 만난 곳은 리글리 맨션이었다. 이 맨션은 추잉검으로 유명한 리글리 집안이 지었고 이 비밀 집단 속의 어느 조직이 인수했다. 그림자 조직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밤이 깊은 시간이 만남이었다. 이 조직에 관련되어 있던 한 유명한 사업가는 이 조직이 그의 돈을 짜내는 동안 약물과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로 조종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비밀 활동에 그의 돈을 사용했다. 이 집단의 수법과 동기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보고 알게 된 것들이 10에서 15% 이상은 듣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나머지 그것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듣기를 원했다. 우리는 리글리 매션에서 회의 탁자 주위에 모여 앉았다. 대화의 주제는 UFO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외계 존재들과 접촉하는 것이었다. 잠시 쉬는 시간에 한 남자가 나를 발코니로 데려가더니 말했다. 우리는 선생이 이 문제로 CIA 국장과 만났고 대통령에게도 정보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결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라는 점을 선생은 아셔야 합니다. 선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일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부와 많은 공적인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은 모 두뇌 집단들과 만나야 합니다. 또 모 종교계와 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있는 예수회의 모 계통과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리스트 모두를 내게 말해 주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돈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몇 달 안에 확인되었다.
일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다. 그림자 정부 안의 이 집단 또는 조직은 우리가 하는 일을 저지하려 하고 있었다. 이때가 1994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집단의 구성원이었던 전직 육군정보국장이 1992년에 나에게 위원회의 한 자리를 제안했다. 유혹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남자가 말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선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글쎄요, 선생이 이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냥 우리가 돕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도울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은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이 꽤 좋더군요. 이미 파악했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선생이 플래티넘 카드와 골드 카드들을 가진 것을 압니다. 그것들을 최대한 쓰기만 하세요. 매달 5만 달러든 10만 달러든 선생이 원하는 만큼 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카드 번호만 주세요. 우리는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백업하고 감시하는 모든 슈퍼컴퓨터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사용 금액을 0으로 지워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다. 단언컨대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이다. 그 어떤 약물로 나를 괴롭혀도 그 어떤 기계에 나를 밀어넣는다 해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다. 나는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이 반짝였다. 솔깃하면서도 이 미끼를 덥석 물기에는 나는 너무 영악했다. 사실상 아무런 자금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해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정적 압박과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었다. 선생이 조만간 유럽에 가서 영국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만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맞습니다. 잘 됐군요. 저도 거기 가서 로스차일드 사람들과 돌보기 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대재벌들과 만날 생각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제안했다. 런던에서 함께 만납시다. 좋습니다. 잘 됐네요. 그가 계속 말했다. 내 친구 하나가 선생이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는 외교관계 평의회 CRF 리더 가운데 한 명인 맥스웰 라보 대사입니다. 그와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가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면요. 패터슨 부부도 있습니다. 패터슨 씨는 외교관계평의회 회장이고 그의 아내도 삼국위원회 TC 위원장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일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음 이벤트를 할 때 그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선생이 쓰는 글들을 읽고 있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지를 입을 때 한 발씩 끼운다. 그렇게 나는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자 집단은 또다시 나를 음모 조직의 내부 지도층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조정당할 뜻이 없으므로 우리의 전망과 지식을 그들이 다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는 대중 매체에도 그들과 일하는 많은 고위 언사들과 있으며 보노, 유투, 무디블루스, 핑크플로이드와 그 밖의 여러 록그룹들과도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내가 쓰는 글들을 받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은 선생이 하는 말과 일을 좋아합니다. 그 겨울에 나는 유럽에 가서 찰스 황태자와 필립 황태자의 절친한 친구들을 만났다. 찰스 황태자의 친구 한 명은 우리 일에 대단히 협조적이다. 그녀는 찰스 황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내가 CIA 국장과 대통령에게 주었던 자료들 일부를 받아보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이 일을 위한 시간을 짜내고 있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나는 이따금씩 한 번에 2, 3일씩 유럽에 갔고 돌아와서는 응급실에서 24시간 근무조에서 일해야 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만의 작은 왕복 외교 활동이었다. 나는 피닉스에서 만났던 비밀 조직원들을 런던에서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나를 그들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새로운 사실들을 배웠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았다. 이 집단은 지구 위에서 가장 큰 마피아 집단이자 조직적인 범죄 기업이다.